티베트에는 고원이든 고산지대든 아무리 깊은 오지라도 어디나 사원이 세워져 있고 이들은 하나같이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사원 중에는 청량한 고원에 외로이 서 있는 것도 있고 아득한 절벽에 매달리듯 조성된 것이 있는가 하면 천막으로 된 사원도 있다. 티베트 사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지붕에 황금빛 장식들을 들 수 있다. 장식들은 대부분 동으로 만들지만 그 중에는 황금을 하는 경우도 있다. 불교의 예술품에는 항상 두 가지 목적이 있다. 겉으로는 장식의 목적도 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스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사원 지붕의 중앙에 세워지는 연꽃 문양의 기둥에는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뜻이 담겨 있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뜻한다. 봉으로 도금한 수리바퀴 모양은 법륜이라고 부른다. 부처님의 법이 바퀴처럼 굴러서 퍼진다는 뜻이다. 이 법륜의 양쪽에 보통 사슴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삼동산에서 처음으로 설법하신 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붕의 네 귀퉁 위에는 역시 동으로 도금한 장식 기둥을 승리의 표시로 세우는데 이것을 보통 진리의 기둥이라고 한다. 모든 번뇌를 물리치고 깨짐을 얻겠다는 결의의 상징이다. 이 밖에 특별한 불교 설화와 연관된 장식을 지붕에 세우기도 한다. 사원의 중심이 된 법당은 보통 1층으로 짓는다. 법당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스님들이 모여 공부하는 중앙법당과 그 뒤쪽으로 부처님을 모시고 예불을 드리는 예불전으로 나눌 수 있다. 예불전의 전열에는 불상과 함께 그 종파의 개조나 그 살의 창건주의 동상을 모는 것이 보통이다. 법당의 지붕은 평평한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불교를 상징하는 도형물로 방음하게 장식한다. 전면과 측면의 벽에는 조그만 벽감이나 선반을 만들어서 궁전이나 불상을 올려놓는다. 사원에 따라서 그 사원의 역사에 관련된 독특한 조형물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나사에 위치한 조강사의 처마에 장식되어 있는 스핑크스상이다. 이 스핑크스상은 송첸 감왕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전해진다. 티베트 고유의 토템 신앙의 흔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스핑크스의 코가 이렇게 뭉툭한 것은 송첸 감포왕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면서 실수한 것이라고 한다.
국회사원의 중앙법당 안에는 겉면을 손질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기둥 4개가 있다. 이 4개의 기둥은 한 지붕 아래 있지만 각기 이름이 다르다. 먼저 이것은 황제의 기둥이라고 한다. 이 기둥은 몽고의 쿠블칸이 시주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장식이 달린 2개의 기둥은 들소의 기둥과 호랑이 기둥이라고 한다. 이 두 기둥을 사원으로 운반해 올 때 들소와 호랑이가 각각 운반해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기둥은 검은의 기둥이라고 불리는데 나무를 자를 때 나무에서 검은 피가 흘렀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 사원의 위치나 모양은 그 사원이 세워지는 산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된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라사에 있는 포탈라궁이다. 포탈라궁은 붉은 산 정상에서 라사의 저녁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포탈라궁은 산의 형세에 가장 잘 어울리도록 위치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견고함도 안겨주고 있다. 주변의 형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포탈라궁은 산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산의 저절로 건물이 자라나온 것처럼 보인다. 포탈라궁은 콘크리트나 철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자연의 재료로만 지어졌다. 벽은 돌로 쌓고 그 위를 회마하는 관목으로 눌러놓는 형식으로 쌓았다. 건물의 지붕과 내부는 나무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못이나 콘크리트 하나 사용하지 않고 쌓은 건물이 지금까지 300년간이 굳건하게 버텨준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포탈라궁의 원래 모습 그린 그림이 아직도 포탈라궁에 보관되고 있다. 이곳에 처음 건물이 생긴 것은 7세기 송첸간포왕 시대였다고 한다. 최초의 건물은 왜 벼락을 맞아 무너지고 1645년 달라이라마 5세가 이곳에 대규모 사원을 짓기 시작했다. 이때 벽을 전부 다 하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5세가 만든 건물을 궁이라고 한다. 달라이라마 5세가 세운 포탈라궁은 동서로 320m에 남북가 200m에 이르는 대규모 사원이었다. 그러나 1690년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들자 사원에 딸린 창을 관리하는 바라는 지교에 있던 한제 깡조가 뒤를 이어서 많은 건물을 건축했다. 이때 달라이라마 5세의 부도를 모실 탑전과 예불전도 건립됐다. 산제 깡조가 만든 건물을 홍궁이라고 한다. 홍궁의 중앙엔 사원당이라고 하는 제일 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한 채의 넓이가 220평가량이나 된다. 홍궁은 구조적인 면에서 궁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달라이라마 5세 시대 최대 업적으로 우세에 전한다. 포탈라궁 전체의 높이는 110m에 동서의 폭이 360m이며 전체 넓이는 4만 평에 이른다. 바깥에서 보면 13층이지만 내부는 9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는 만달라의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모두 1000개 이상 방들이 구석구석에 배치되어 있다. 이 방들은 중앙법당을 비롯해서 탑을 안치하거나 스님들이 거하는 승방, 불화를 그리는 작업실, 스님들이 경전을 공부하는 강당 등의 용으로 각각 쓰이고 있다. 포탈라궁의 신비는 여러 세대에 걸친 티베트 국민들의 땀과 노력, 지혜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총 인원 1559명에 달하는 티베트의 건축가, 조각가, 화가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청나라 조정에서도 한족과 만주족 중에서 뛰어난 예술가들을 통해 포탈라궁의 건축을 도왔다고 한다. 이런 예술가나 상인들뿐 아니라 티베트 국민의 대부분이 이 궁전의 건축에 참여해서 직접
흙을 져서 나르고 건축에 필요한 광물을 캐내기도 했다. 라사강을 바라보는 언덕 위에 거인처럼 버티고 선 포탈라궁의 위용은 티베트 고원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서 최상의 풍경이다. 포탈라궁은 불교의 교리를 공간적으로 표현해낸 티베트 불교 건축 미술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원은 눈 덮인 고지의 언덕 위에 거기서 나오는 재료로 지어져 있습니다. 아주 큰 바위는 사원의 벽을 세우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바위 벽은 아주 튼튼한 기둥이 됩니다. 벽은 굳이 수직을 맞추지도 않고 흙으로 물 메우지도 않았지만 아주 매끄럽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오래갑니다. 고원지대 건축에서 가장 특이한 것이 바로 매마프라고 하는 관목을 납작하게 눌러서 벽 내부의 위쪽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리본이 되는데 실용적이면서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고원지대 나무를 잘라서 기둥이나 또 대들보, 석가래, 층계 발판이나 마루 등에 사용합니다. 사원의 형태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리고 건축에 사용한 재료도 거의 비슷하다. 바위벽으로 건물 토대를 삼고 그 위에 갈색의 마프 관목을 둘러놓았다. 이건 수직이 아닌 약간 비스듬하게 쌓았다. 사원 건축에는 크게 바위와 나무 그리고 배마프 관목 이 세 가지가 쓰이는데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이런 재료들을 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배마프 관목을 쓰는 것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관목의 색깔도 요즘 전통과 잘 어울립니다. 창이 작은 것은 무게를 잘 지탱하려는 것입니다. 바위로 조로 삼는 것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벽도 역시 튼튼하라고 돌로 쌓습니다. 사원의 건축은 교리의 표출입니다. 이념과 구조가 교리와 일치하면서 실제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티베트의 불교가 전해진 것은 인도를 통해서였기 때문에 초기의 사원들은 인도 양식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교류가 많았던 중국이나 네팔 양식의 사원들을 즐겨 건축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원래 사원 구조를 알 수 있는 그림이 사원마다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벽화로 남아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사에 있는 느레풍 사원의 본래 모습을 표현한 벽화이다. 이 벽화는 역대 달라이 라마가 머물던 간덴포종의 모습도 상세히 나타나 있다. 느레풍 사원은 겔룩파의 가장 큰 사원으로서
고전적인 사원 건축 양식을 가장 엄격하게 따르고 있다. 드레풍 사원에는 중앙법당을 비롯해서 7개의 진각들이 잘 정비되어 있다. 1700 세워진 라블랭 사원의 주지 모습이 담겨 있는 벽화다. 전체적인 구조가 수행에 아주 적합하게 짜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인도 지방에 있는 라블랭 사원은 여러 양식이 혼합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사원이다. 중앙의 아주 큰 지붕은 중국 양식을 본뜬 것이다. 그 아래층은 티베트 양식이다. 중국 양식과 티베트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밝고 매운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티베트 최초의 사원인 삼해선의 모습을 그린 벽화다. 이 사원의 구조는 불교의 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만달라의 모습을 본뜬 것이다. 사원의 중앙에 있는 3층의 높은 본당은 불교적 세계관의 중심인 수리산을 상징하고 있고, 법당이 4층으로 지어진 것은 대륙을 의미하며 작은 2개의 지각은 만달라의 작은 8대륙을 의미하고 있다. 3회 사원은 인도의 유명한 고성 파드마 삼바바가 8세기 후반에 지은 것이다. 당시 인도에서 건너온 파드마 삼바바는 3회 사원을 세울 땅을 정하고 직접 공사를 감독했다. 3회 사원의 기공식에는 국왕도 참석했었다고 전한다. 티베트의 장인들뿐 아니라 나라와 인도의 유명한 예술가들도 초대해서 그 사원을 만들었다. 중앙의 주업당은 3층으로 만들어졌는데 인도, 중국, 티베트의 세 나라 양식이 융화된 것이다. 먼저 맨 아래층은 티베트 건축사들이 티베트의 불교 사원 양식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만들었다. 그 위에 2층은 중국 예술인들이 중국적인 특성을 가미해서 설계했고, 맨 마지막으로 인도의 장인들이 고대 인도 건축의 미를 살려서 3층을 올렸다. 티베트의 사원 건축은 오랜 세월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거기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정부, 스님, 일반 신도들의 끊임없는 관리가 큰 몫을 한 것도 사실이다. 지금 강사의 수리가 진행 중인데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족강사는 지금부터 1340년 전 송진 간포왕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돌보지 못해서 위험한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300년 만에 대규모 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자치정부와 라사시에서 주로 부담하고 족강사에서도 정정도 부담을 합니다. 여기 라사 최고의 건축회사와 예술가들이 동원됐고 족강사원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탑을 쌓을 때 주로 벽돌이나 돌을 쓰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목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모양은 거의 일정한 편인데 하루를 엎어놓은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부도란 말도 탑의 모양에서 빗댄 것이라고 한다. 부도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된 것도 교리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것은 감속성 루크현에 있는 농무사원의 3층 탑이다. 안정감 있는 구조가 주변의 놈과 잘 어울린다. 감속성 지하호현에 있는 라블랭 사원에서는 최근 1993년에 새로 탑을 한 기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이 고탕탑이라고 한다. 청해성 타해사원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이 있다. 이 탑은 그 특이한 구조 때문에 더욱 유명하다. 모두 17평방미터의 응방형 기단 위에 직경 9.4m, 높이 6.4m의 분포량 탑을 세운 것이다. 부처님의 일생을 크게 8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쌍도라고 하는데 이 8개 탑도 부처님의 일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티베트 불교가 중국 내륙으로 전해짐에 따라 탑의 양식도 함께 전해졌다. 그래서 중국에게서 티베트의 영향을 받은 탑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산서성의 오대산에 있는 탑으로 서기 1407년 가파 승려가 세운 것이다. 티베트의 사원 건축은 자연과 종교, 인간이 힘을 합쳐 만들어 놓은 독특한 산물로서 세계 문화유산 중에서도 큰 자산이 되고 있다.